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연천군은 강수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한때 주민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국내 한 원로 만화가가 개항 당시의 인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현재의 공간에서 과거를 둘러봤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쓰는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 크린넷이 고장나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부천 전국 버스킹 경연이 온라인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연천군은 강수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연천 지역 상황을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신사면 도신리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니 길 한쪽에는 물에 젖은 가전과 가구 등 내다 버린 짐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대가 낮아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 허리 정도까지. 그가 다 정리했지 이제. 아니 왜냐면 말리는 중이지 이제 다 드러내고 저렇게 다 내버리고. 지난 1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연천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432.75mm로 서울의 약 2배입니다. 연천 재난상황실은 6일 오전까지 이재민 85명, 침수 피해 45가구가 발생했고 농경지 피해는 60.5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북단에 있는 연천 군남댐은 6일 오전 숨은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1,30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후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방류량은 오후 4시 약 8,800톤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류에서 유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방류량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임진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2배가량 급격히 불어나 저녁 8시쯤 심각 단계인 12m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위는 6일 오후 1시 기준 10.75m까지 떨어졌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저녁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 단계인 12m를 넘겼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차츰 수위가 줄었습니다. 6일 오후 1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9.81m입니다. 연천 지역은 7일 잠시 비가 그쳤다가 주말 내내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째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 경기도는 산림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산림 인접 거주자의 경우 집중호우 전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6일 오전까지 경기도에는 평균 37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연천이 709mm로 가장 많았고 가평 586, 여주 49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로 8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되는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63세대 2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사태 82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17곳과 농작물 1,632헥타르, 비닐하우스 2,918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가 침수 피해를 입은 임진강 인근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5,000세트의 응급 구호 세트를 지급하고 통신과 전기 복구에 나섰습니다. 또 재난 현장 환경 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대피소 등의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산사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천과 가평, 용인과 이천, 안성 등 5개 시군이며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7개 팀으로 나눠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 피해 항구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인 크린넷, 신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수거 차량 없이도 편리하게 쓰레기를 집화장까지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 김포에서는 이 시설에서 고장과 파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포 신도시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 쓰레기를 투입하면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화장으로 보내는 크린넷 시설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입됐지만 설치한 지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시설 운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운양동 시설이 고장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기동 시설이 파손된 겁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김포시 장기 지역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두 개의 수송 관로가 Y자 곡간 구간에서 이제 마찰에 의해서 파손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 관로 파손의 주 원인은 시설 노후화. 그러나 파손을 부추겼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투입해야 할 곳에 유리나 화분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질을 버리면서 관로에 상처가 난 겁니다. 여기에 따로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이곳에 버리면서 관로가 부식됐습니다. 파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파손된 부위를 더 약화시키고 파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저희가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편 이번 관로 파손으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가정은 장기동 일대 18,000여 세대. 김포시는 이들 가정의 쓰레기는 시설을 복구하는 한 달여 동안 차량으로 일일이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유독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천에서 열리는 전국 버스킹 경연은 매년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는 그동안의 방식을 탈피한 예선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럼과 기타, 보컬의 음색이 무대 위에서 한데 어우러집니다. 부천에서 매년 열리는 전국 거리 예술인들의 축제, 버스킹 대회가 5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관객 대신 여러 대의 촬영 장비가 참가자들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연을 치르게 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이런 대회가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는 240여 개 팀 74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주로 거리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공연을 하던 버스커들은 이번에는 이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실력을 뽐내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도 생소하지만 의미 있는 무대입니다. 또 누구나 다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어색하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다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예년처럼 대면 공연을 여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 대신 부천시는 이번 대회에 온라인 응원과 투표로 결정되는 인기상을 신설하며 관객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부천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올해 사전 녹화제를 도입해 사흘 동안 이어진 무대는 오는 29일 부천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개항의 역사가 있는 인천,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국내 한 원로 만화가가 개항 당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현재의 공간에서 과거를 둘러볼 수 있는 곳,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만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붓으로 그린 수묵화, 1910년 개항 당시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제물포 구락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 시대. 김광성 화백은 개항장의 생활상을 수묵화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 이 시대는 이랬구나 하는 공감을 갖는 그것만으로도 이 작가로서는 충분히 흡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제물포 구락부를 한국의 대표 원로 만화가들이 찾았습니다. 김광성 화백의 전시회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머털도사로 유명한 이두호 화백부터 로봇 찌빠로 유명한 신문수 화백까지 인천시는 만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와 현대를 잇는 연결고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를 밝히는 어떤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화백님은 인천에 있는 애환과 역사의 어떤 부분을 진솔하게 또 화폭에 담아서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셨다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 시대전은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 비코프의 공식 포스터와 축제 내용 등이 6일 공개됐습니다. 올해 부천 국제만화축제는 전시와 코스프레, 작가와의 만남 등을 생중계하거나 사전 제작 후에 매일 3차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만화축제와 함께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도 진행됩니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9일 유튜브 온라인 개막식 생중계를 시작으로 9일 동안 이어집니다. 김포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액이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조성춘 김포시 경제국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포페이가 올해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우리 김포페이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총 발행액 규모 1,170억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김포페이가 첫 출시를 했으니까 약 15개월 만에 지역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약 1만여 점포가 지금 가맹이 돼 있는 거고요. 14세 이상 우리 김포시 인구 중 2명 중에 1명, 꼴인 한 16만 명 정도가 김포페이로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성공 비결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겠지만 김포페이 역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이거를 최선의 마케팅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포페이가 기존의 지류나 카드가 아닌 블록체인 방식에 기반을 둔 모바일 결제를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절차 없이 앱만 내려 깔기만 하면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그리고 오류나 해킹 등으로부터 보안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야말로 소비자가 바라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초기 마케팅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김포페이를 출시하면서부터 약 1,300명의 공직자들이 서포터즈로 일하면서 이들이 직접 발로 지역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점포를 방문을 해서 1:1 상담을 통해서 감염증을 모집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먼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급 기관, 단체 임직원,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연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부머 캠페인을 초창기에 아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자 수의 약 3분의 1 정도가 초기 2달 동안 거둬들인 그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인은 좀 타이밍이 상당히 좀 절묘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실 시민들의 모든 생활 분야를 극도로 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의 6%에서 10%로 다 과감하게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김포페이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비대면 접촉 방식에 의한 결제 방식 이게 아마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경계하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김포페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단계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이 7월을 기한으로 김포페이 10% 할인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할인, 10% 특별 할인 기간이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까지 연장이 됐지요. 네, 뭐 코로나19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그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말까지 10% 할인을 적용해서 소비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몇 차례 할인 행사를 통해서 김포페이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검증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김포페이를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김포페이 신청 또 이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페이 운영 방향까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포페이는 사실 김포페이 이용자가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여시고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착한페이를 검색하셔가지고 앱을 다운받고 그걸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김포페이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가입하시지 않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좀 많이 좀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페이가 결제 수단의 특화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뭐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는 그런 기능과 이제 효과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김포페이 핵심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김포페이 앱을 기반으로 모바일 마켓이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상품에 대한 검색, 주문, 배송, 결제가 이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반상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고 김포경제와 시민 행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되도록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준 김포시 경제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에서 취약계층이나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 김포시 지회에 마스크 7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한 의류기업은 김포시청 직원들을 위해 항균 생활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호우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를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